네, 이번 주에도 이기는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와, 진짜 시장이요. 대형주 위주로 좀 끌어주나 했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키를 맞춰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썸머 랠리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자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물론 100% 그런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금리 인하 전후로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은 시장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구조상 고금리의 최약체 국가로서 금리가 9월에는 그래도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못 간 것에 대한 분풀이 반등 정도, 상승의 턴 정도는 기대하는 것이 저의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의 고용도 조금 불편하게 금리를 인하의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과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면 그것이 11월에는 대선 때문에 12월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미국은 상권 분립이 확실히 돼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밀어주기 위해서 파월이 금리를 이렇지는 네.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9월에 한번 내릴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해석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이제는 조금 기대해 볼 사실은 코스닥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물론 아직도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 순환매 사이클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지수에 확 꺾이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 전차장 안에서 그다음에 밸류 오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안에서의 순환매. 그다음에 실제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세 섹터가 대장이 나와주거나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런 삼각편대 구조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지난주에 바이오, 오늘 에코프로도 이런 예쁜 짓을 할 수가 맞아요. 있네요. 물론 시장에서 기사를 찾아낼 수 없으니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테슬라의 반등이 올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포트를 짜고 있는 사람에서는 일단은 이 지수 영역대에서는 일단은 공매도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이고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빌려줬던 주식을 상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극이 시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박스권에서 돌파해서 색깔이 바뀔 때 긍정적으로 바뀔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시그널이 쇼커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공매도 쇼커버 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이 이것 또한 키 맞추기가 됐던 선순환 사이클이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시그널이 여기저기 떠서 우리가 좀 묶여 있었던 것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많겠지만 묶여 있던 것들이 하나씩 좀 풀리는 시그널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단에서는 전조 증상들 또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에서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뿐만이 네. 아니라 전차 군단에 있어서도 계속된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반기에 진짜 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봐야겠죠.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 반도체부터 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HBM 없어도 매우 잘 나간 삼성전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제는 확실히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인기 투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메모리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패권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HBM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반도체 때문에 메모리업의 사이클로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약간 하대받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HBM 관련돼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 BOA에서도 올해 4분기 내에 퀄은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퀄 통과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다릴 뉴스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메모리 사이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놓지 않고 가져가는 그림 자체가 저는 삼성전자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기본 베이스를 튼튼히 깔고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대규모 단위에서 지금은 뭐 몇 개의 기업들만 서버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일반 서버 투자가 완전히 확대될 때 메모리 사이클이 갈 때 너희들이 그때나 무시했지라는 분노의 샷을 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것 또한 지금의 삼성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주말에 어떤 일반 투자하신 이제 그런 분이 아닌데 야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한미반도체 내 건 왜 안 올라가? 라는 충격적인 질문을 들어서 아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가면 같이 가시는 거라고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결을 좀 말씀드리면 8만 원대 언저리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8만 원대 가격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이클로만 턴하는 것이 돼도 절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번 정도는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분노의 샷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작년에 메모리 사이클을 전망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감산 사이클이었었을 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그래도 DDR5의 전환과 HBM 전환 때문에 감산했다가는 2025년 말에 가면 쇼티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속도는 느리겠지만 전통 메모리 업황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적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속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전통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좀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다. 다 아시죠? 원익 IPS, 테스, KC텍 소재로서는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가장 먼저 기다릴 뉴스가 뭐냐면 뉴스가 뭐냐면 엔비디아 퀄 통과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 한번 뻗쩍 올라갔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관련된 종목이 뭐냐면 이오테크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YC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향해서 만약에 달려간다면 그때는 어떠한 이슈가 시장에 등장해야 되냐면 TSMC와 견줄 수 있을 3나노 수주를 엔비디아 향해 들어가는 HBM이 아니라 비메모리의 수주를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수주도 좋아질 것이고 실제 지금 TSMC가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지 않습니까? 평균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마진 자체도 좋아지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부여되는 평균 PER 자체를 따라줘야 됩니다. 이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저는 15만 원을 향해서 15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 그때 움직일 종목들이 뭐냐면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미반도체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HBM이 속도가 좀 뻐걱거려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손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마지막 밸류업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을 향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삼성이 갖고 있는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3가지의 키워드에 묶여있는 종목들이 뭔지는 알고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가격, 주가의 레벨 구간에 따라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메모리 사이클까지는 8에서 9만 원 가능하고 또 10만 원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HBM 이슈들 그리고 1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동력에 있어서는 파운드리 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맞게 밸류 체인별 여러분 관심 종목도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언급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또 새롭게 놀란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또 신고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19,8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8.77%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갭을 띄운
새로운 양봉으로서 거래를 마쳤는데 진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봐야겠다.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9월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추진력을 또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9월에 금리 인하가 한다. 이것을 말씀드린 네네네.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바이오 특집을 2월 중에 했었을 때 5월에 금리 인하, 5,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을 전제로 본다면 바이오는 지금 든든한 5번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는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안에서 나의 타점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즐비하다라는 것. 하지만 바이오는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 무섭긴 하죠. 근데 바이오의 쏠림이 좀 강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금리 인하라는 것을 빗대어서 시장에 투영시킨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건설, 철강, 화학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이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트럼프 리스크들을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곳을 한 템포 내려놓고 본다면 바이오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이넥스가 지금 치고 가는 이유 중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라는 규제와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한 박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이제 바이넥스가 지금 돌파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필두로 한 바이넥스, ST팜, 소마젠 이런 종목들이 그런 곳에 묶어볼 수 있는 소형 종목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워낙 테마성이 짙지만 나의 차례에서 꾸준히 째려보면서 타점이 올 때마다 조정을 줄 때마다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 비만 치료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D&D 판망 때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펩트론 대장, 한독이라든가 큐라티스, 인벤티지랩 종목들을 꾸준히 지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펩트론이 오늘 또 장중 최고가에서 종가까지 형성합니다. 흐름이 나오는데 비만뿐만이 아니라 CDMO,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현재 내가 좋아하는 타점에 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바이오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라게 했었던 대형주로 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느덧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볼 때가 됐지. 한 7월 중 아니면 8월까지는 내다보고 현재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나토 관련해서 원전 협력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니까 오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잘 갑니다. 그럼 앞으로 이쪽에서 또 끌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우리는 시선을 모아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오르기 전에 기대감을 갖고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흘리듯이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원전 자체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UAE에다가는 수주를 했었지만 유럽발 수주를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거긴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프랑스 정치권이 굉장히 좀 요란스럽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매력은 기한 내에 완공을 한다는 것이 프랑스는 5년에 한다고 해놓고서 6, 7년 걸리고 돈 더 줘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 우리가 확실히 경쟁력 우위에 있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야지 라는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는 확률은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라는 전제로 간다면 발사를 할 것이니 원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과거에도 늘 한결같았어요. 대장이 계속 바뀌어요. 그 안에서 이게 대장이었다가 B가 대장이었다 C가 대장이었으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좀 불편하다면 후발주자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아직 출발이 안 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이 더 많이 빠지는 이 사이클에 들어간 섹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 덜 오른 종목군 내에서 한번 초이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체코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애프터로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문을 열려서 그 다음번 수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원전의 버블 끝은
SMR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뉴스로 올라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정황상 체코 수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수주의 기대감에 이 수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면은 급등이 나올 것은 기정사실이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당연히 실망 매물은 나오겠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시고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부 덜 오른 종목군에서도 아직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 좀 다 원전주들이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원래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순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덜 간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 한껏 끌어졌을 때? 손절 각오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각오하고요? 물량 정도를 일단은 태워놓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장중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전 장중에 뉴스 보자마자 따라 들어갈 것 같은 만한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전도 살펴봤고,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섹터에 있어서 우리 함정남 차장님과 한번 분위기 스캔해 봤습니다. 하반기 그래도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57선, 그리고 코스닥은 859선에서 거래 마쳤고,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리고 선물까지 외국인이 오늘 끌어줬던 시장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꼭 좋은 기회들 많이 마주하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도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